안녕하세요. 비밀스런 인생극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살인자였던 아버지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서야 그분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아버지 일기장 속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기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방 안에는 수십 건의 일기장이 쌓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1987년부터 1990년까지의 일기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987년 3월 10일 미영이가 또 술을 마시고 준호에게 손을 올렸다. 아이는 겨우 3살인데. 미영이는 어머니 이름이고 준호는 저였습니다. 일기를 읽으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아버지와의 하룻밤 실수로 저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셨죠. 젊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아이만 봐야 했던 어머니. 점점 우울해지시면서 술에 의존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미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자신만 집에 갇혀 있다고 한다. 이해는 하지만 준호한테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나. 아버지는 나름대로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죠. 1988년 5월 2일 오늘도 미영이가 술을 마셨다. 내가 퇴근하고 들어가니 준호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 뺨에 빨간 손자국이 있었다. 그때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술 냄새를 풍기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던 모습이요. 왜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때리셨죠. 아버지는 여러 방법으로 어머니를 도우려 하셨어요. 미영이를 친정에 보내려 했지만 거부했다.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도 듣지 않는다. 대학교에 다시 들어가라고 권해봐도 이미 늦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셨죠. 1989년 1월 15일 미영이의 음주가 심각해졌다. 내가 이 일을 가고 나면 몰래 술을 마시고 준호를 때린다.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계시면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일을 가시면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더 화를 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는데. 일기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시면서도 저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하셨던 거죠. 그런데 1990년 9월 일기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제안했다.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미영이와 준호를 두고 갈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좋지 않다. 준호를 시골 할머니께 맡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해외로 가시게 되었고 저는 5살 때부터 시골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시골에서의 삶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할머니는 따뜻하셨고 어머니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동네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서울에서 온 애 있잖아. 그의 아버지가 부인을 죽였다면서? 어머, 정말? 그런 일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부부싸움하다가 그랬다는데? 그때 저는 7살이었어요. 어른들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있었죠.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준호야,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아빠가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저를 꼭 안아주시기만 하셨죠.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2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제가 9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준호야, 아까랑 다시 같이 살자.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으셨어요. 머리에도 흰털이 많이 섞여 있었고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오지 않는단다.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살던 곳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셨고 저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준호야,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니요, 없어요. 학교는 재미있니? 그냥 그래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오려 하셨지만 저는 계속 벽을 쌓고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성장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와는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버지와는 최소한의 연락만 했어요. 명절에 안부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죠. 그런 아버지가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셨는데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혼자 투병하시다 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아버지 방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잠가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방에서 일기장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읽어도 되는 건지 아버지의 사생활을 들여다봐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28일, 바로 그날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거든요. 1991년 2월 28일.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해야겠다. 진실을 남겨놔야 한다. 아버지의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집에 들어왔다. 준호를 데리러 가기 전에 미영이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아, 그때 아버지는 저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어머니와 만나려 하셨던 거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영이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가 그때 집에 있었다고요? 시골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급히 준호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갔다. 의사는 다리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아이가 많이 맞은 것 같다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가셨을 때 시골로 엄마가 와서 나를 질질 끌고 가던 기억. 병원 침대, 하얀 천장, 아픈 다리.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의 간단한 짐을 싸러 집에 갔다. 그리고 미영이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셨을까요? 하지만 미영이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깨우려고 가까이 갔지만 미영이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가 그때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술안주 오징어국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오징어국?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쥐약을 먹고 조용해지는 쥐들을 본 기억이요. 병원에서 준호가 깨어나자 이상한 말을 했었다. 아빠, 엄마가 때리고 소리를 지를 때 쥐밥을 먹으면 돼요. 그럼 엄마는 조용히 잠을 자요. 아니다. 설마.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준호가 창고에서 쥐약을 가져다가 오징어국에 넣은 것이었다. 아이는 단순히 엄마가 조용해지기를 바랬을 뿐이다.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어요.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말인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내가 저지른 일이었던 거예요. 다시 일기를 집어들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는가. 준호는 단순히 엄마가 조용해지기를 바랬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정했다. 이 일은 내가 했다고 하겠다. 준호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 나는 부부싸움 중에 실수로 독을 먹인 거지라고 했다. 준호는 할머니 집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준호를 할머니께 맡기고 교도소를 갔다. 아이가 이 일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잊혀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2년 동안 저를 시골에 두셨던 거였군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만약 네가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기억해 주렴. 넌 잘못한 게 없다.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의 무게를 감당하겠니? 아빠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네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다. 일기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는지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밀은 이제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이 진실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자라가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